요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요 파트가 생투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NA 가닥 1, 가닥 2에서 어디에서 전사되는지 상호적 관계가 뭔지를 판단하는 문제고 요 부분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ACGTU라고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빈칸이 뚫려 있잖아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연습을 해서 저 쉽게 풀 수 있도록 역으로 난이도 조절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계획입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고 오늘 사실 역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끝날 때쯤에 시험 한 전점주쯤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리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은 진행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수능생투를 시험을 가르치면서도 좀 아이들이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킬이나 좀 풀어보는 거.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에 한 2, 3분은 아이들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투에서 2, 3분은 꽤 큰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 여기 나왔잖아요. 물론 난이도는 얘가 조금 더 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를 대비를 해서 보통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쓰는 편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많이 맞아떨어지는 스킬들을 여기서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게 제가 좀 가르쳐서 그렇게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상위과정 내용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물원이나 화원에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생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제가 주는 핵심을 빠르게 그 판단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말을 준비를 할 거고요. 제가 나가는 과제가 지금은 이제 오지선더로 나가게 되는데 시험을 겪고 나서 이제 치지선더로 싹 다 바꿨어요. 초반에는 치지선더로 냈는데 이제 오지선더로 바꾸기는 했거든요. 치지선더가 뭐냐면 보기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쓰라 그러면 되는데 사실 저도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가 더 빨라가지고 편해가지고 제가 숫자로 1번부터 7번까지 절대 못 찍도록 진행을 해놨고 스텝이 나와 있죠. 1, 2, 3이라고 나와 있죠. 대성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영역에 따라서 스텝 4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난이도예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보통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대성 난이도면 한 3 정도나 2 정도의 어려운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제가 재작년에도 썼었는데 아이들이 한 장 한 장이 고비라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성적은 잘 나와가지고 이 교재를 약간 개정이 됐지만 문제부터 좀 거르고 해서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다형으로 아이들이 찍는 거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대성고는 지금 이 전 시간에 3시 50분부터 6시 50분까지 3시간 동안 여기가 아니라 저기 BY 시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6+1이에요. 그래서 6번 동안 그 개념을 하고 한 번은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제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 뭐 일정이 생겼다고 수능도 한 주 미뤄졌던 적이 있잖아요. 포항 지진 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서 뭐 학사 일정이 바뀌었을 때는 +1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학사 일정이 미뤄졌다고 해서 한 주를 쉬지 않아요. 무조건 불러와가지고 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6번을 나가고 한 번은 직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6번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모의고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득점을 노리고 있고요. 토요일은 시험 직전에 3일 추가 모의고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밖으로 보이게 되면 밖으로 보여지게 되면 약간 좀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적지 않은 게 있는데 수요일 날 이렇게 하지만 토요일 날 저희 시간에 한 타임이 더 있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3주 전까지는 그때가 자율이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만약에 제가 주간 테스트를 봤는데 성적이 미비하다 그럼 와야 돼요. 와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되는데 시험 3주 전이나 2주 전에는 직전 시험이라고 해서 예완을 별개로 모의고사를 따로 봅니다. 학교별 시험 문제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보고 해설을 하고 그러고 보내요. 보통 대상이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해설을 직접 다 하게 되는데 원래는 프린트로 해설이 나가게 되는데 저는 그냥 현강으로 아예 그냥 해설을 해버리고요. 토요일날 10시 반에서 12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율이기는 합니다. 별도의 비용이 없어서 그냥 자율이기는 한데 시간이 되면 오고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기말고사 대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오늘 2주차였고요. 그럼 이제 4차 시간 앞으로 나왔죠. 여기에 이제 4시간마다 주간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시험이 3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걸 리뷰를 하고 복습 테스트를 보고 숙제 검사를 해요. 이게 이제 주간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성적을 미비하면 부른다는 그 테스트예요. 근데 성적이 낮더라도 제가 문제 판단을 보고 여기까지는 안 해야만 안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감 자체를 못 잡으면 그럼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성취도의 피드백이어서 무조건 부르게 되고요. 7차식 모의시험 이걸 보게 되는데 모의시험은 제가 꽤 어렵게 냅니다. 네. 모의시험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모의고사 한 70점을 맞은 친구도 충분히 학교시험 96도 97점 맞을 수 있거든요. 언제나 늘 그래 왔어요. 잘 못 본 아이들도. 근데 이렇게 어렵게 내는 이유가 뭐냐면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내요. 다양하게 내면 여기에서 너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틀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은 그 문제를 보자라는 취지로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교라면 제가 기본에 치중을 해요. 어려운 거는 하지 말자. 쉬운 것만 해서 이 점수, 보장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자라고 하는데 대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점수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끝자락에 채워야 될 부분을 상위권을 위한 문제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대성 특징상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들을 좀 주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아이를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차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정 바뀌었을 때 8차시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백지 시험이나 빈칸 채우기를 보통 보게 됩니다. 이런 테스트로. 왜냐면 이때는 이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머리를 썼으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걸 아이들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사실은 벼락치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걸 쫙 다 나열을 하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좀 앞에서 숙제에 많이 틀렸던 거, 시험에서 많이 성취도가 안 나왔던 걸 위주로 해서 중요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하게 됩니다. 기출문제 이때 풀 거고요. 풀이도 요점 정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틀리는 거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7회 내지 8회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게 학기 중 커리큘럼이고요. 제가 끝나면 바로 이제 방학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요. 아이들 1학기가 끝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바로 방학하기 전에도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일단 여름방학 때는 통합과학 2학기 때 물리화학을 보게 되는데 통합과학 물리가 이제 전기 부분이에요. 전기 부분인데 대성 선생님들은 물리 1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문제 응용을 하시고 꽤 어려워요. 그리고 화학도 진행을 하긴 하는데 화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물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화학도 사실은 끌어온다면 만만치 않게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이 화원의 4단원이 사다화는 3년기 중화 반응이거든요. 거의 킬러예요. 거의 10번대에 나오는 문항들인데 그런 거를 충분히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방학 동안에 최대한 많이 보자라는 취지로 물리화학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방학에 몇 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일정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남는 시간이 좀 남는다 하면 생명과학을 들어갈 겁니다. 생명과학도 외우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제 요거와는 별개로 토요일 날에서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가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메디컬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의치한학수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 선택과학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유전 부분이 생원, 생투에 걸쳐져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빠졌어요. 선택 과목으로. 그래서 그 빠진 내용을 이제 볼 겁니다. 수시로 보통 생각하는 학생들을 할 때는 이거를 보통 아이들이 많이 듣고요. 겨울방학 때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생명과학 강사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원의 주요 단원, 개정 후에 생명과학 원의 주요 단원들 선행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방학 때는 일단 브리피하게, 라이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랑 해가지고 학교 커리큘럼이랑 방학 때까지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